어서와. 안녕, 서울이야. 우린 반말로 인사해. 오늘이 벌써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이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왠지 모르게 한 뼘 더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용케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고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기특해라. 거창한 위로나 뻔한 잔소리는 안 하려고 해. 그냥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너의 방에 불을 살짝 낮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봐. 침대 위든 소파 위든 상관없어.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 걸어줄 테니까. 오늘 하루 너를 스쳐갔던 수많은 소음들은 잠시 귓가에 멀리 치워두고 오롯이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봐. 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후 내뱉고. 준비됐지? 오늘 준비한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볼게. 끝까지 함께 채워가자. 제일 먼저 너의 마음의 물결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줄 책 한 권을 소개해줄게. 바로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이야. 제목부터가 참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지 않아? 무해한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 이 책은 타인에게 절대 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던 이들의 무르고도 단단한 마음을 가만히 담아낸 책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은은한 온기 있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선들이 문장마다 꾹꾹 눌러 담겨 있어. 오늘 너의 마음이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시렸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불안했다면 이 책을 꼭 펼쳐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은 참 예쁜 거야. 하고 책장이 너를 토닥여 줄 테니까. 오늘의 이 잔잔한 월요일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단 한 권의 이야기야. 책으로 마음을 채웠으니 이번엔 눈을 감고 어떤 풍경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방 안의 햇빛이라는 작품이야.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도시의 단면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달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은 잠시 머릿속에서 비워두고 그저 캠퍼스 속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는 고요한 햇빛에만 집중해 보는 거야. 그림 속 빛은 참 정적이고 어딘가 외로운 듯 하지만 동시에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거든. 마치 지금 홀로 방 안에 앉아있는 너의 모습 같기도 해. 혼자라는 게 늘 외로운 것만은 아니잖아. 그 고요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있지. 호퍼가 묘사한 그 차분하고 따스한 빛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 종일 날 서 있던 너의 마음의 긴장감도 스르르 가라앉을 거야. 방 안의 햇빛이 너를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내가 추천해줄 노래는 권병호님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야. 이 익숙하고 포근한 멜로디 뭔지 알겠어? 가사를 가만히 읊조려볼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손잡으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몸짓만 봐도 알아요. 미소만으로도 좋아. 어릴 때 초코과자 광고에서 들을 때는 마냥 달콤한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가사를 다시 들으면 왠지 울컥하는 구석이 있어. 세상엔 참 많은 말이 필요하잖아. 나를 증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지. 눈빛만 봐도
쓱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다 전해지니까. 돌아 생각해보면 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 오늘 밤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선율에 몸을 맡겨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편안한 밤이 될 거야. 이번엔 영화 한 편 추천해줄게. 제목이 꽤 직설적이야.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작품인데, 레아 맥켄드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조이 도이치, 닉 로빈슨, 닉 오퍼맨이 주연을 맡았어. 스토리가 참 흥미롭고 따뜻해. 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난 자매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자매의 옛날 번호로 웃기고도 솔직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남겨. 슬픔을 유쾌함으로 승화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지. 그런데 반전, 이 메시지들이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 번호를 새로 쓰게 된 어떤 낯선 남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야. 남자는 매일 배달되는 이 엉뚱하고도 진솔한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멀리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게 돼.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엉뚱한 로맨스라니 궁금하지 않아? 상실의 아픔을 위트 있게 그리면서도 사람 사이의 연결이 주는 구원을 보여주는 영화야. 키득키득 웃다가도 마지막엔 코끝이 찡해질걸. 주말이나 오늘 밤에 꼭 찾아봐. 앞서 너무 감성적으로 달렸나? 그럼 이제 배꼽 잡고 웃을 시간이야. 대학로에서 아주 핫한 코미디 연극 플러팅을 소개해줄게. 이 연극 다녀온 관객들 후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웃겨도 되는 거냐 면서 나오면서 광대 마사지를 5만 번은 했다는 소문이 자자해. 특히 남녀 멀티배 역을 맡으신 배우님들이 아주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대.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나오는 즉흥 애드리브가 아주 신의 경지라나? 남배우님은 엄청 어버버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극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끌고 가시고, 여배우님은 예쁜 얼굴을 아주 사정없이 막 쓰시면서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신대. 게다가 무대 공간이 바뀔 때마다 휙휙 순식간에 전환되는 기획력까지 완벽해서 보는 내내 우와 저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다가도 그냥 편하게 웃고 오게 되는 마성의 연극이지. 삶이 무료하고 지칠 때 이 연극 한 편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거야. 강력 추천! 이번엔 조금 독특하고 지적인 탐색을 떠나볼까? 조조킴 작가, 조성우, 조영우, 김동혁 세 분의 프로젝트 팀이야. 이 작가님들의 전시회 뱀보다 두려운 것은 이라는 전시야. 이 전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권태야. 전시에서는 이 권태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전시장 중앙에 가보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반투명 가벽이 길게 가로지르고 있거든. 이게 참 묘하게 가벽 너머의 대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흐리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늘 하던 편안한 관찰을 방해하는 거지. 여기서 뱀은 고정된 파충류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가변적인 감각이야. 전시장의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내가 일상에서 느끼던 지루함과 권태의 층위가 온몸으로 체감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권태로움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궁금하지 않아?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리 고생한 나 자신에게 달콤한 보상을 줘야지. 오늘 내가 널 위해 픽한 카페 메뉴는 바로 겉바속촉의 정석, 클래식 휘낭시에야.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홈베이킹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재료는 무염버터 75g, 달걀 흰자 65g, 계란 약 2개의 분량이야. 설탕은 60g, 꿀은 10g, 박력분은 25g, 아몬드 가루는 30g, 소금 한 꼬집. 우선은 버터 태우기, 헤이즐넛 버터를 할 건데 냄비에 버터를 넣고 중불로 끓여줘. 버터가 갈색빛을 띠고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서 살짝 식혀둬. 이게 휘낭시의 풍미를 결정하는 핵심이야. 그 다음은 반죽 만들기. 볼에 달걀 흰자, 설탕, 꿀,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가볍게 섞어줘. 거품을 막 내는 게 아니라 설탕을 서서히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가루 섞기.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채쳐서 넣고 주걱으로 매끄럽게 섞어줘. 그 다음 버터 섞기. 여기에 아까 식혀둔 따뜻한 갈색 버터를 2~3번에 나누어 넣으면 매끄러운 반죽을 완성해. 그리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 숙성을 시켜줘. 그 다음 굽기. 휘낭시에 틀에 반죽을 80% 정도 짜놓고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12에서 15분 정도 구워내면 끝! 한 입 베어 물면 버터의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거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캬! 오늘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도가. 자, 내일 밖을 나설 너를 위해 오늘의 날씨 그리고 이번 주 날씨 동향 짚어줄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런지 서울의 낮 공기는 제법 후끈하고 습도가 높았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지? 해가 진 지금은 바람이 살짝 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긴 하는데 그래도 후덥지근한 기온은 여전하네.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가면서 후덥지근할 예정이야. 게다가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잖아.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방 속에 가벼운 접이식 우산 하나쯤은 부적처럼 꼭 넣고 다녀.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날씨니까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센스도 잊지 말고. 늘 너의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알지? 오늘 준비한 DJ 서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프닝부터 책, 그림, 노래, 영화, 연극, 전시, 그리고 달콤한 휘낭시에와 날씨 정보까지. 부지런히도 달렸다, 그치? 오늘 밤 내 목소리가 너에게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래. 월요일이라는 무게에 짓눌러 오늘 하루가 유독 길고 힘들었을지라도 결국 이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잖아. 밤은 깊었고 이제 넌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어. 오늘 밤엔 좋은 꿈만 꾸고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뜨기를 바랄게. 힘내라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 잘 자고 우린 또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반갑게 만나자. 잘 자, 안녕. 어서와. 안녕, 서울이야. 우린 반말로 인사해. 오늘이 벌써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이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왠지 모르게 한 뼘 더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용케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고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기특해라. 거창한 위로나 뻔한 잔소리는 안 하려고 해. 그냥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너의 방에 불을 살짝 낮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봐. 침대 위든 소파 위든 상관없어.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 걸어줄 테니까. 오늘 하루 너를 스쳐갔던 수많은 소음들은 잠시 귓가에 멀리 치워두고 오롯이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봐. 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후 내뱉고. 준비됐지? 오늘 준비한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볼게. 끝까지 함께 채워가자. 제일 먼저 너의 마음의 물결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줄 책 한 권을 소개해줄게. 바로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이야. 제목부터가 참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지 않아? 무해한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 이 책은 타인에게 절대 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던 이들의 무르고도 단단한 마음을 가만히 담아낸 책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은은한 온기 있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선들이 문장마다 꾹꾹 눌러 담겨 있어. 오늘 너의 마음이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시렸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불안했다면 이 책을 꼭 펼쳐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은 참 예쁜 거야. 하고 책장이 너를 토닥여 줄 테니까. 오늘의 이 잔잔한 월요일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단 한 권의 이야기야. 책으로 마음을 채웠으니 이번엔 눈을 감고 어떤 풍경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방 안의 햇빛이라는 작품이야.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도시의 단면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달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은 잠시 머릿속에서 비워두고 그저 캠퍼스 속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는 고요한 햇빛에만 집중해 보는 거야. 그림 속 빛은 참 정적이고 어딘가 외로운 듯 하지만 동시에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거든. 마치 지금 홀로 방 안에 앉아있는 너의 모습 같기도 해. 혼자라는 게 늘 외로운 것만은 아니잖아. 그 고요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있지. 호퍼가 묘사한 그 차분하고 따스한 빛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 종일 날 서 있던 너의 마음의 긴장감도 스르르 가라앉을 거야. 방 안의 햇빛이 너를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내가 추천해줄 노래는 권병호님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야. 이 익숙하고 포근한 멜로디 뭔지 알겠어? 가사를 가만히 읊조려 볼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손잡으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몸짓만 봐도 알아요. 미소만으로도 좋아. 어릴 때 초코과자 광고에서 들을 때는 마냥 달콤한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가사를 다시 들으면 왠지 울컥하는 구석이 있어. 세상엔 참 많은 말이 필요하잖아. 나를 증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지. 눈빛만 봐도 쓱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다 전해지니까. 돌아 생각해보면 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 오늘 밤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선율에 몸을 맡겨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편안한 밤이 될 거야.
이번엔 영화 한 편 추천해줄게. 제목이 꽤 직설적이야.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작품인데, 레아 맥켄드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조이 도이치, 닉 로빈슨, 닉 오퍼맨이 주연을 맡았어. 스토리가 참 흥미롭고 따뜻해. 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난 자매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자매의 옛날 번호로 웃기고도 솔직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남겨. 슬픔을 유쾌함으로 승화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지. 그런데 반전, 이 메시지들이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 번호를 새로 쓰게 된 어떤 낯선 남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야. 남자는 매일 배달되는 이 엉뚱하고도 진솔한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멀리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게 돼.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엉뚱한 로맨스라니 궁금하지 않아? 상실의 아픔을 위트 있게 그리면서도 사람 사이의 연결이 주는 구원을 보여주는 영화야. 키득키득 웃다가도 마지막엔 코끝이 찡해질걸? 주말이나 오늘 밤에 꼭 찾아봐. 앞서 너무 감성적으로 달렸나? 그럼 이제 배꼽 잡고 웃을 시간이야. 대학로에서 아주 핫한 코미디 연극 플러팅을 소개해줄게. 이 연극 다녀온 관객들 후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웃겨도 되는 거냐? 면서 나오면서 광대 마사지를 5만 번은 했다는 소문이 자자해. 특히 남녀 멀티배역을 맡으신 배우님들이 아주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대.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나오는 즉흥 애드리브가 아주 신의 경지라나? 남배우님은 엄청 어버버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극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끌고 가시고, 여배우님은 예쁜 얼굴을 아주 사정없이 막 쓰시면서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신대. 게다가 무대 공간이 바뀔 때마다 휙휙 순식간에 전환되는 기획력까지 완벽해서 보는 내내 우와, 저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다가도 그냥 편하게 웃고 오게 되는 마성의 연극이지. 삶이 무료하고 지칠 때 이 연극 한 편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거야. 강력 추천! 이번엔 조금 독특하고 지적인 탐색을 떠나볼까? 조조킴 작가, 조성우, 조영우, 김동혁 세 분의 프로젝트 팀이야. 이 작가님들의 전시회 뱀보다 두려운 것은? 이라는 전시야. 이 전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권태야. 전시에서는 이 권태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전시장 중앙에 가보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반투명 가벽이 길게 가로지르고 있거든. 이게 참 묘하게 가벽 너머의 대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흐리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늘 하던 편안한 관찰을 방해하는 거지. 여기서 뱀은 고정된 파충류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가변적인 감각이야. 전시장의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내가 일상에서 느끼던 지루함과 권태의 층위가 온몸으로 체감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권태로움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궁금하지 않아?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리 고생한 나 자신에게 달콤한 보상을 줘야지. 오늘 내가 널 위해 픽한 카페 메뉴는 바로 겉바속촉의 정석, 클래식 휘낭시에야.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홈베이킹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재료는 무염 버터 75g, 달걀 흰자 65g, 계란 약 2개의 분량이야. 설탕은 60g, 꿀은 10g, 박력분은 25g, 아몬드 가루는 30g, 소금 한 꼬집. 우선은 버터 태우기, 헤이즐넛 버터
할 건데 냄비에 버터를 넣고 중불로 끓여줘. 버터가 갈색빛을 띠고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서 살짝 식혀둬. 이게 휘낭시의 풍미를 결정하는 핵심이야. 그 다음은 반죽 만들기. 볼에 달걀 흰자, 설탕, 꿀,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가볍게 섞어줘. 거품을 막 내는 게 아니라 설탕을 서서히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가루 섞기.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채쳐서 넣고 주걱으로 매끄럽게 섞어줘. 그 다음 버터 섞기. 여기에 아까 식혀둔 따뜻한 갈색 버터를 두세 번에 나누어 넣으면 매끄러운 반죽을 완성해. 그리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 숙성을 시켜줘. 그 다음 굽기. 휘낭시에 틀에 반죽을 80% 정도 짜놓고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12에서 15분 정도 구워내면 끝! 한 입 베어 물면 버터의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거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캬! 오늘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도가. 자, 내일 밖을 나설 너를 위해 오늘의 날씨 그리고 이번 주 날씨 동향 짚어줄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런지 서울의 낮 공기는 제법 후끈하고 습도가 높았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지? 해가 진 지금은 바람이 살짝 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긴 하는데 그래도 후덥지근한 기온은 여전하네.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가면서 후덥지근할 예정이야. 게다가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잖아.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방 속에 가벼운 접이식 우산 하나쯤은 부적처럼 꼭 넣고 다녀.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날씨니까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센스도 잊지 말고. 늘 너의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알지? 오늘 준비한 DJ 서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프닝부터 책, 그림, 노래, 영화, 연극, 전시, 그리고 달콤한 휘낭시에와 날씨 정보까지. 부지런히도 달렸다, 그치? 오늘 밤 내 목소리가 너에게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래. 월요일이라는 무게에 짓눌러 오늘 하루가 유독 길고 힘들었을지라도 결국 이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잖아. 밤은 깊었고 이제 넌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어. 오늘 밤엔 좋은 꿈만 꾸고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뜨기를 바랄게. 힘내라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 잘 자고 우린 또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반갑게 만나자. 잘 자, 안녕. 어서와. 안녕, 서울이야. 우린 반말로 인사해. 오늘이 벌써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이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왠지 모르게 한 뼘 더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용케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고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기특해라. 거창한 위로나 뻔한 잔소리는 안 하려고 해. 그냥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너의 방에 불을 살짝 낮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봐. 침대 위든 소파 위든 상관없어. 네가 있는 그 곳이 어디든 내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 걸어줄 테니까.
오늘 하루 너를 스쳐갔던 수많은 소음들은 잠시 귓가에 멀리 치워두고 오롯이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봐. 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후 내뱉고. 준비됐지? 오늘 준비한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볼게. 끝까지 함께 채워가자. 제일 먼저 너의 마음의 물결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줄 책 한 권을 소개해줄게. 바로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이야. 제목부터가 참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지 않아? 무해한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 이 책은 타인에게 절대 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던 이들의 무르고도 단단한 마음을 가만히 담아낸 책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은은한 온기 있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선들이 문장마다 꾹꾹 눌러 담겨 있어. 오늘 너의 마음이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시렸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불안했다면 이 책을 꼭 펼쳐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은 참 예쁜 거야. 하고 책장이 너를 토닥여 줄 테니까. 오늘의 이 잔잔한 월요일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단 한 권의 이야기야. 책으로 마음을 채웠으니 이번엔 눈을 감고 어떤 풍경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방 안의 햇빛이라는 작품이야.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도시의 단면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달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은 잠시 머릿속에서 비워두고 그저 캠퍼스 속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는 고요한 햇빛에만 집중해 보는 거야. 그림 속 빛은 참 정적이고 어딘가 외로운 듯 하지만 동시에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거든. 마치 지금 홀로 방 안에 앉아있는 너의 모습 같기도 해. 혼자라는 게 늘 외로운 것만은 아니잖아. 그 고요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있지. 호퍼가 묘사한 그 차분하고 따스한 빛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 종일 날 서 있던 너의 마음의 긴장감도 스르르 가라앉을 거야. 방 안의 햇빛이 너를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내가 추천해줄 노래는 권병호님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야. 이 익숙하고 포근한 멜로디 뭔지 알겠어? 가사를 가만히 읊조려볼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손잡으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몸짓만 봐도 알아요. 미소만으로도 좋아. 어릴 때 초코과자 광고에서 들을 때는 마냥 달콤한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가사를 다시 들으면 왠지 울컥하는 구석이 있어. 세상에 참 많은 말이 필요하잖아. 나를 증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지. 눈빛만 봐도 쓱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다 전해지니까. 돌아 생각해보면 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 오늘 밤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선율에 몸을 맡겨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편안한 밤이 될 거야. 이번엔 영화 한 편 추천해줄게. 제목이 꽤 직설적이야.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작품인데, 레아 맥켄드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조이 도이치, 닉 로빈슨,
닉 오퍼맨이 주연을 맡았어. 스토리가 참 흥미롭고 따뜻해. 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난 자매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자매의 옛날 번호로 웃기고도 솔직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남겨. 슬픔을 유쾌함으로 승화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지. 그런데 반전. 이 메시지들이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 번호를 새로 쓰게 된 어떤 낯선 남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야. 남자는 매일 배달되는 이 엉뚱하고도 진솔한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멀리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게 돼.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엉뚱한 로맨스라니 궁금하지 않아? 상실의 아픔을 위트 있게 그리면서도 사람 사이의 연결이 주는 구원을 보여주는 영화야. 키득키득 웃다가도 마지막엔 코끝이 찡해질걸? 주말이나 오늘 밤에 꼭 찾아봐. 앞서 너무 감성적으로 달렸나? 그럼 이제 배꼽 잡고 웃을 시간이야. 대학로에서 아주 핫한 코미디 연극 플러팅을 소개해줄게. 이 연극 다녀온 관객들 후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웃겨도 되는 거냐? 면서 나오면서 광대 마사지를 5만 번은 했다는 소문이 자자해. 특히 남녀 멀티배역을 맡으신 배우님들이 아주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대.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나오는 즉흥 애드리브가 아주 신의 경지라나? 남배우님은 엄청 어버버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극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끌고 가시고, 여배우님은 예쁜 얼굴을 아주 사정없이 막 쓰시면서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신대. 게다가 무대 공간이 바뀔 때마다 휙휙 순식간에 전환되는 기획력까지 완벽해서 보는 내내 우와, 저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다가도 그냥 편하게 웃고 오게 되는 마성의 연극이지. 삶이 무료하고 지칠 때 이 연극 한 편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거야. 강력 추천! 이번엔 조금 독특하고 지적인 탐색을 떠나볼까? 조조킴 작가, 조성우, 조영우, 김동혁 세 분의 프로젝트 팀이야. 이 작가님들의 전시회 뱀보다 두려운 것은 이라는 전시야. 이 전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권태야. 전시에서는 이 권태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전시장 중앙에 가보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반투명 가벽이 길게 가로지르고 있거든. 이게 참 묘하게 가벽 너머의 대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흐리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늘 하던 편안한 관찰을 방해하는 거지. 여기서 뱀은 고정된 파충류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가변적인 감각이야. 전시장의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내가 일상에서 느끼던 지루함과 권태의 층위가 온몸으로 체감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권태로움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궁금하지 않아?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리 고생한 나 자신에게 달콤한 보상을 줘야지. 오늘 내가 널 위해 픽한 카페 메뉴는 바로 겉바소촉의 정석, 클래식 휘낭시에야.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홈베이킹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재료는 무염 버터 75g, 달걀 흰자 65g, 계란 약 2개의 분량이야. 설탕은 60g, 꿀은 10g, 박력분은 25g, 아몬드 가루는 30g, 소금 한 꼬집. 우선은 버터 태우기, 헤이즐넛 버터를 할 건데 냄비에 버터를 넣고 중불로 끓여줘. 버터가 갈색빛을 띠고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서 살짝 식혀둬. 이게 휘낭시에의 풍미를 결정하는 핵심이야.
그 다음은 반죽 만들기. 볼에 달걀 흰자, 설탕, 꿀,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가볍게 섞어줘. 거품을 막 내는 게 아니라 설탕을 서서히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가루 섞기.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채쳐서 넣고 주걱으로 매끄럽게 섞어줘. 그 다음 버터 섞기. 여기에 아까 식혀둔 따뜻한 갈색 버터를 두세 번에 나누어 넣으면 매끄러운 반죽을 완성해. 그리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 숙성을 시켜줘. 그 다음 굽기. 휘낭시에 틀에 반죽을 80% 정도 짜놓고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12에서 15분 정도 구워내면 끝! 한 입 베어 물면 버터의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거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캬! 오늘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도가. 자, 내일 밖을 나설 너를 위해 오늘의 날씨 그리고 이번 주 날씨 동향 짚어줄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런지 서울의 낮 공기는 제법 후끈하고 습도가 높았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지? 해가 진 지금은 바람이 살짝 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긴 하는데 그래도 후덥지근한 기온은 여전하네.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가면서 후덥지근할 예정이야. 게다가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잖아.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방 속에 가벼운 접이식 우산 하나쯤은 부적처럼 꼭 넣고 다녀.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날씨니까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센스도 잊지 말고. 늘 너의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알지? 오늘 준비한 DJ 서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프닝부터 책, 그림, 노래, 영화, 연극, 전시, 그리고 달콤한 휘낭시에와 날씨 정보까지. 부지런히도 달렸다, 그치? 오늘 밤 내 목소리가 너에게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래. 월요일이라는 무게에 짓눌러 오늘 하루가 유독 길고 힘들었을지라도 결국 이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잖아. 밤은 깊었고 이제 넌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어. 오늘 밤엔 좋은 꿈만 꾸고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뜨기를 바랄게. 힘내라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 잘 자고 우린 또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반갑게 만나자. 잘 자, 안녕. 어서와. 안녕, 서울이야. 우린 반말로 인사해. 오늘이 벌써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이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왠지 모르게 한 뼘 더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용케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고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기특해라. 거창한 위로나 뻔한 잔소리는 안 하려고 해. 그냥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너의 방에 불을 살짝 낮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봐. 침대 위든 소파 위든 상관없어.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 걸어줄 테니까. 오늘 하루 너를 스쳐갔던 수많은 소음들은 잠시 귓가에 멀리 치워두고 오롯이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봐. 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후 내뱉고. 준비됐지? 오늘 준비한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볼게. 끝까지 함께 채워가자. 제일 먼저 너의 마음의 물결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줄 책 한 권을 소개해줄게. 바로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이야. 제목부터가 참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지 않아? 무해한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 이 책은 타인에게 절대 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던 이들의 무르고도 단단한 마음을 가만히 담아낸 책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은은한 온기 있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선들이 문장마다 꾹꾹 눌러 담겨 있어. 오늘 너의 마음이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시렸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불안했다면 이 책을 꼭 펼쳐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은 참 예쁜 거야. 하고 책장이 너를 토닥여 줄 테니까. 오늘의 이 잔잔한 월요일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단 한 권의 이야기야. 책으로 마음을 채웠으니 이번엔 눈을 감고 어떤 풍경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방 안의 햇빛이라는 작품이야.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도시의 단면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달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은 잠시 머릿속에서 비워두고 그저 캠퍼스 속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는 고요한 햇빛에만 집중해 보는 거야. 그림 속 빛은 참 정적이고 어딘가 외로운 듯 하지만 동시에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거든. 마치 지금 홀로 방 안에 앉아있는 너의 모습 같기도 해. 혼자라는 게 늘 외로운 것만은 아니잖아. 그 고요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있지. 호퍼가 묘사한 그 차분하고 따스한 빛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 종일 날 서 있던 너의 마음의 긴장감도 스르르 가라앉을 거야. 방 안의 햇빛이 너를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내가 추천해줄 노래는 권병호님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야. 이 익숙하고 포근한 멜로디 뭔지 알겠어? 가사를 가만히 읊조려볼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손잡으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몸짓만 봐도 알아요. 미소만으로도 좋아. 어릴 때 초코과자 광고에서 들을 때는 마냥 달콤한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가사를 다시 들으면 왠지 울컥하는 구석이 있어. 세상엔 참 많은 말이 필요하잖아. 나를 증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지. 눈빛만 봐도 쓱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다 전해지니까. 돌아 생각해보면 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 오늘 밤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선율에 몸을 맡겨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편안한 밤이 될 거야. 이번엔 영화 한 편 추천해줄게. 제목이 꽤 직설적이야.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작품인데, 레아 맥켄드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조이 도이치, 닉 로빈슨, 닉 오퍼맨이 주연을 맡았어. 스토리가 참 흥미롭고 따뜻해. 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나
자매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자매의 옛날 번호로 웃기고도 솔직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남겨. 슬픔을 유쾌함으로 승화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지. 그런데 반전. 이 메시지들이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 번호를 새로 쓰게 된 어떤 낯선 남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야. 남자는 매일 배달되는 이 엉뚱하고도 진솔한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멀리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게 돼.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엉뚱한 로맨스라니 궁금하지 않아? 상실의 아픔을 위트 있게 그리면서도 사람 사이의 연결이 주는 구원을 보여주는 영화야. 키득키득 웃다가도 마지막엔 코끝이 찡해질걸? 주말이나 오늘 밤에 꼭 찾아봐. 앞서 너무 감성적으로 달렸나? 그럼 이제 배꼽 잡고 웃을 시간이야. 대학로에서 아주 핫한 코미디 연극 플러팅을 소개해줄게. 이 연극 다녀온 관객들 후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웃겨도 되는 거냐? 면서 나오면서 광대 마사지를 5만 번은 했다는 소문이 자자해. 특히 남녀 멀티비 역을 맡으신 배우님들이 아주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대.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나오는 즉흥 애드리브가 아주 신의 경지라나? 남배우님은 엄청 어버버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극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끌고 가시고, 여배우님은 예쁜 얼굴을 아주 사정없이 막 쓰시면서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신대. 게다가 무대 공간이 바뀔 때마다 휙휙 순식간에 전환되는 기획력까지 완벽해서 보는 내내 우와, 저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다가도 그냥 편하게 웃고 오게 되는 마성의 연극이지. 삶이 무료하고 지칠 때 이 연극 한 편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거야. 강력 추천! 이번엔 조금 독특하고 지적인 탐색을 떠나볼까? 조조킴 작가, 조성우, 조영우, 김동혁 세 분의 프로젝트 팀이야. 이 작가님들의 전시회 뱀보다 두려운 것은? 이라는 전시야. 이 전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권태야. 전시에서는 이 권태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전시장 중앙에 가보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반투명 가벽이 길게 가로지르고 있거든. 이게 참 묘하게 가벽 너머의 대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흐리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늘 하던 편안한 관찰을 방해하는 거지. 여기서 뱀은 고정된 파충류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가변적인 감각이야. 전시장의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내가 일상에서 느끼던 지루함과 권태의 층위가 온몸으로 체감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권태로움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궁금하지 않아?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리 고생한 나 자신에게 달콤한 보상을 줘야지. 오늘 내가 널 위해 픽한 카페 메뉴는 바로 겉바속촉의 정석, 클래식 휘낭시에야.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홈베이킹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재료는 무염버터 75g, 달걀 흰자 65g, 계란 약 2개의 분량이야. 설탕은 60g, 꿀은 10g, 박력분은 25g, 아몬드 가루는 30g, 소금 한 꼬집. 우선은 버터 태우기, 헤이즐넛 버터를 할 건데 냄비에 버터를 넣고 중불로 끓여줘. 버터가 갈색빛을 띠고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서 살짝 식혀둬. 이게 휘낭시에의 풍미를 결정하는 핵심이야. 그 다음은 반죽 만들기. 볼에 달걀 흰자, 설탕, 꿀,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가볍게 섞어줘. 거품을 막 내는 게 아니라 설탕을 서서히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루 섞기.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채쳐서 넣고 주걱으로 매끄럽게 섞어줘. 그 다음 버터 섞기. 여기에 아까 식혀둔 따뜻한 갈색 버터를 두세 번에 나누어 넣으면 매끄러운 반죽을 완성해. 그리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 숙성을 시켜줘. 그 다음 굽기. 휘낭시에 틀에 반죽을 80% 정도 짜놓고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12에서 15분 정도 구워내면 끝! 한 입 베어 물면 버터의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거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캬! 오늘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도가. 자, 내일 밖을 나설 너를 위해 오늘의 날씨 그리고 이번 주 날씨 동향 짚어줄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런지 서울의 낮 공기는 제법 후끈하고 습도가 높았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지? 해가 진 지금은 바람이 살짝 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긴 하는데 그래도 후덥지근한 기온은 여전하네.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가면서 후덥지근할 예정이야. 게다가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잖아.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방 속에 가벼운 접이식 우산 하나쯤은 부적처럼 꼭 넣고 다녀.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날씨니까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센스도 잊지 말고. 늘 너의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알지? 오늘 준비한 DJ 서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프닝부터 책, 그림, 노래, 영화, 연극, 전시, 그리고 달콤한 휘낭시에와 날씨 정보까지. 부지런히도 달렸다, 그치? 오늘 밤 내 목소리가 너에게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래. 월요일이라는 무게에 짓눌러 오늘 하루가 유독 길고 힘들었을지라도 결국 이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잖아. 밤은 깊었고 이제 넌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어. 오늘 밤엔 좋은 꿈만 꾸고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뜨기를 바랄게. 힘내라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 잘 자고 우린 또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반갑게 만나자. 잘 자, 안녕. 어서와. 안녕, 서울이야. 우린 반말로 인사해. 오늘이 벌써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이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왠지 모르게 한 뼘 더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용케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고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기특해라. 거창한 위로나 뻔한 잔소리는 안 하려고 해. 그냥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너의 방의 불을 살짝 낮추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봐. 침대 위든 소파 위든 상관없어. 네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옆에서 조곤조곤 말 걸어줄 테니까. 오늘 하루 너를 스쳐갔던 수많은 소음들은 잠시 귓가에 멀리 치워두고 오롯이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봐. 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후 내뱉고. 준비됐지? 오늘 준비한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볼게. 끝까지 함께 채워가자. 제일 먼저
너의 마음의 물결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줄 책 한 권을 소개해줄게. 바로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이야. 제목부터가 참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지 않아? 무해한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 이 책은 타인에게 절대 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던 이들의 무르고도 단단한 마음을 가만히 담아낸 책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은은한 온기 있지?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선들이 문장마다 꾹꾹 눌러 담겨 있어. 오늘 너의 마음이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시렸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불안했다면 이 책을 꼭 펼쳐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마음은 참 예쁜 거야. 하고 책장이 너를 토닥여 줄 테니까. 오늘의 이 잔잔한 월요일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단 한 권의 이야기야. 책으로 마음을 채웠으니 이번엔 눈을 감고 어떤 풍경 하나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방 안의 햇빛이라는 작품이야.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도시의 단면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달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은 잠시 머릿속에서 비워두고 그저 캠퍼스 속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는 고요한 햇빛에만 집중해 보는 거야. 그림 속 빛은 참 정적이고 어딘가 외로운 듯 하지만 동시에 공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거든. 마치 지금 홀로 방 안에 앉아있는 너의 모습 같기도 해. 혼자라는 게 늘 외로운 것만은 아니잖아. 그 고요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있지. 호퍼가 묘사한 그 차분하고 따스한 빛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루 종일 날 서 있던 너의 마음의 긴장감도 스르르 가라앉을 거야. 방 안의 햇빛이 너를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내가 추천해줄 노래는 권병호님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야. 이 익숙하고 포근한 멜로디 뭔지 알겠어? 가사를 가만히 읊조려볼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손잡으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몸짓만 봐도 알아요. 미소만으로도 좋아. 어릴 때 초코과자 광고에서 들을 때는 마냥 달콤한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가사를 다시 들으면 왠지 울컥하는 구석이 있어. 세상에 참 많은 말이 필요하잖아. 나를 증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하지만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긴 말이 필요 없지. 눈빛만 봐도 쓱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다 전해지니까. 돌아 생각해보면 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 오늘 밤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선율에 몸을 맡겨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편안한 밤이 될 거야. 이번엔 영화 한 편 추천해줄게. 제목이 꽤 직설적이야.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작품인데, 레아 맥켄드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조이 도이치, 닉 로빈슨, 닉 오퍼맨이 주연을 맡았어. 스토리가 참 흥미롭고 따뜻해. 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떠난 자매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 자매의 옛날 번호로 웃기고도 솔직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남겨. 슬픔을 유쾌함으로 승화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지. 그런데 반전, 이 메시지들이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 번호를
새로 쓰게 된 어떤 낯선 남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야. 남자는 매일 배달되는 이 엉뚱하고도 진솔한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멀리서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뺏기게 돼.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엉뚱한 로맨스라니 궁금하지 않아? 상실의 아픔을 위트 있게 그리면서도 사람 사이의 연결이 주는 구원을 보여주는 영화야. 키득키득 웃다가도 마지막엔 코끝이 찡해질걸. 주말이나 오늘 밤에 꼭 찾아봐. 앞서 너무 감성적으로 달렸나? 그럼 이제 배꼽 잡고 웃을 시간이야. 대학로에서 아주 핫한 코미디 연극 플러팅을 소개해줄게. 이 연극 다녀온 관객들 후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웃겨도 되는 거냐? 면서 나오면서 광대 마사지를 5만 번은 했다는 소문이 자자해. 특히 남녀 멀티배 역을 맡으신 배우님들이 아주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대.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나오는 즉흥 애드리브가 아주 신의 경지라나? 남배우님은 엄청 어버버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극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끌고 가시고, 여배우님은 예쁜 얼굴을 아주 사정없이 막 쓰시면서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신대. 게다가 무대 공간이 바뀔 때마다 휙휙 순식간에 전환되는 기획력까지 완벽해서 보는 내내 우와 저분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다가도 그냥 편하게 웃고 오게 되는 마성의 연극이지. 삶이 무료하고 지칠 때 이 연극 한 편이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갈 거야. 강력 추천! 이번엔 조금 독특하고 지적인 탐색을 떠나볼까? 조조킴 작가, 조성우, 조영우, 김동혁 세 분의 프로젝트 팀이야. 이 작가님들의 전시회 뱀보다 두려운 것은 이라는 전시야. 이 전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권태야. 전시에서는 이 권태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전시장 중앙에 가보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반투명 가벽이 길게 가로지르고 있거든. 이게 참 묘하게 가벽 너머의 대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흐리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늘 하던 편안한 관찰을 방해하는 거지. 여기서 뱀은 고정된 파충류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는 가변적인 감각이야. 전시장의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내가 일상에서 느끼던 지루함과 권태의 층위가 온몸으로 체감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권태로움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궁금하지 않아?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리 고생한 나 자신에게 달콤한 보상을 줘야지. 오늘 내가 널 위해 픽한 카페 메뉴는 바로 겉바속촉의 정석, 클래식 휘낭시에야.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홈베이킹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재료는 무염버터 75g, 달걀 흰자 65g, 계란 약 2개의 분량이야. 설탕은 60g, 꿀은 10g, 박력분은 25g, 아몬드 가루는 30g, 소금 한 꼬집. 우선은 버터 태우기, 헤이즐넛 버터를 할 건데 냄비에 버터를 넣고 중불로 끓여줘. 버터가 갈색빛을 띠고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서 살짝 식혀둬. 이게 휘낭시에의 풍미를 결정하는 핵심이야. 그 다음은 반죽 만들기. 볼에 달걀 흰자, 설탕, 꿀,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가볍게 섞어줘. 거품을 막 내는 게 아니라 설탕을 서서히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가루 섞기.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채쳐서 넣고 주걱으로 매끄럽게 섞어줘. 그 다음 버터 섞기. 여기에 아까 식혀둔 따뜻한 갈색 버터를 두세 번에 나누어 넣으면 매끄러운 반죽을 완성해.
그리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 숙성을 시켜줘. 그 다음 굽기. 휘낭시에 틀에 반죽을 80% 정도 짜놓고 20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12에서 15분 정도 구워내면 끝! 한 입 베어 물면 버터의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질 거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캬! 오늘 하루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도가. 자, 내일 밖을 나설 너를 위해 오늘의 날씨 그리고 이번 주 날씨 동향 짚어줄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어서 그런지 서울의 낮 공기는 제법 후끈하고 습도가 높았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지? 해가 진 지금은 바람이 살짝 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긴 하는데 그래도 후덥지근한 기온은 여전하네.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가면서 후덥지근할 예정이야. 게다가 요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잖아.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방 속에 가벼운 접이식 우산 하나쯤은 부적처럼 꼭 넣고 다녀.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날씨니까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하나 챙기는 센스도 잊지 말고. 늘 너의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알지? 오늘 준비한 DJ 서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프닝부터 책, 그림, 노래, 영화, 연극, 전시, 그리고 달콤한 휘낭시에와 날씨 정보까지. 부지런히도 달렸다, 그치? 오늘 밤 내 목소리가 너에게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래. 월요일이라는 무게에 짓눌러 오늘 하루가 유독 길고 힘들었을지라도 결국 이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잖아. 밤은 깊었고 이제 넌 아무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어. 오늘 밤엔 좋은 꿈만 꾸고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눈뜨기를 바랄게. 힘내라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 잘 자고 우린 또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반갑게 만나자. 잘 자, 안녕.